되게 대대 있게 합류하게 된 정혜주입니다. 저 지금 너무 떨려요. 제보가 막 들어오고 있대. 우리 지역도 고발해주세요. 그래서 뭐 이게 굳이 이 지역 비단 이 지역만 badminton장뿐이 아니라 뭐 우리 동네 테니스장이 그래요. 우리 동네 탁구장이 그래요. 더 열받는 건 이제 구청의 태도였는데. 네. 뭐 군대에서 후임 사실 괴롭혀본 분들 계실 거예요. 또 그리고 학교에서 또 정현욱 기자가 직장에서 저 같은 후배 기자를 괴롭히고 그런 갈구고 이런 사람들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근데 본인이 알아요. 이거는 과한 거다. 맞아요. 왜냐면 이건 진짜 교육이다는 본인이 알아. 네. 가자. 듣다 보면 빠기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를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 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신 분노실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댓글 읽어주기를 시작하는 김규아 젠더. 오늘 방송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그래도 얘네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다 싶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싫어요 버튼은 짝수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0도 짝수 아니겠습니까? 안 누르면 된다. 0은 짝수인가? 0은 짝수. 그렇게 처음부터 무리한 질문 던지지 마세요. 0은 짝수인가? 이거 수학계 오래된 난이제요. 그럼요. 네, 고맙습니다. 자,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영등포요정 강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병수 기자는 잘 그거 하고 있고 취재. 그럼요. 최선을 다. 지금 눈이 빨개져서 제가 눈이 되게 피곤해요. 그러니까. 한데 이제 강병수 기자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게 곧 나온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정렬 기자 자기소개해 주시죠. 우키 M은 갔다. 우키 M은 이제 없다. 갔다. 다시 이제, 찾았다. 이제는 적이다. 이제 여러분 KBS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일성과 MBC는 믿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믿을 놈 하나 없다. 우키 MX는 끝났다. 우키 NX다. 그러니까 2000년대 후반 정도에 KBS, MBC가 시청률 경쟁을 치열하게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쵸. 선배들이. 공산당과 MBC는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했죠. 저는 아닙니다. 막 취재하고 테이프 들고 튄다 이러고. 저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키행 정현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키행 정현욱 기자는 별 일이 없죠. 네, 뭐 지난주 미국 대선 정했죠. 미국 대선. 낮부터 나와가지고 특보 때문에. 제가 그날 주워 들은 게 많아서 어디 가서 아는 척하는데 되게 유용했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이제 앵커 할 때 벼락치기로 공부하거든요. 사실 그 전에까지 바이든이 누군지 알았겠습니까? 정현욱 기자가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렇죠. 근데 뭐 나와서 36년 동안 상원을 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졸라 아는 것처럼 평소에 내가 알기로 전혀 관심 없었는데 조 바이든이 조씨인 것도 몰랐을 거야 이 사람은. 조 바이든 어디 조씨인지도 모르고. 이거 좀 부끄럽다. 진짜. 조씨 문중 이거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안 거예요. 알았죠. 알았어요. 근데 아무튼 뭐 재밌게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미 대선을 진도를 따라잡느라. 그렇습니다. 바짝 벼락치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부터 와우. 우키 애매 시대는 갔다. 그만해. 우키 애매 시대는 갔고 새로운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 정말 수천 명의 수천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수천대 1이요? 수천대 1. KBS 공채야? 이게 마음까지 합쳐서 수천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분을 모셨습니다. 자, 우리 정혜주 작가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박은진 작가님 뒤를 이어서 되게 대대 있게 합류하게 된 정혜주입니다. 저 지금 너무 떨려요. 카메라를 봐주세요. 카메라를 못 보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네. 새로운 이제 작가님이 오셨는데, 자 여기 일단 이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작가라는 자리는 사실은 보통 그 프로그램 작가랑 좀 다르게 구독자분들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뭐 출연도 많이 하시고 자기 생각도 말할 텐데 어떻게 해서 여기 또 오시게 됐는지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사실 엄청 초기부터 좀 구독을 했는데 그렇답니다. 그때 이제 약간 우리가 TV에서 보면 기자들의 이제 리포팅하고 뭐 이제 글만 쓰고 이렇게 좀 봤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추천을 해줘서 봤는데 아 기자들이 이런 것도 하는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얘네도 기자를 하는구나. 여튼 그때 너무 이게 재밌게 봐가지고 한 번쯤은 여기서 한번 일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KBS에 들어오고 싶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준 프로여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혜주 작가가 우리 10,000명 되기 전부터 보셨대요. 그러면 진짜 찐인데. 저 들어오기 전부터 보셨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완전 고인물. 이거 지금 최초홍에 들어오신 분들보다 훨씬 더 고인물인 거예요. 싹 고인물이죠. 그렇다고 합니다. 정혁 기자 뭐 궁금하신 건 좀 있습니까? 어디 사세요? 저 인천 삽니다. 우리 녹화가 심야에 끝나는데 집에 가기 힘드시겠네요. 저 괜찮아요. 우리 정현 기자님이 계시니까. 왜요? 정혁 기자가 왜? 이 김기화 기자님께서 이제 늘 면접에서부터 말씀을 하시길 늦은 시간에 택시비는 정현욱 기자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계약서에 네. 통보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약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녹화가 뭐 한 12시에 끝날 때도 있고 그럼요. 늦게 끝나지. 뭐 회식이라도 하면 더 늦게 끝나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일 이제 회사 선배시고 우리 중에서 제일 연봉이 높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봉 남는 거 그럼요. 남는 걸로 이제 드린다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가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받으면 됩니다. 부담 가지면 안 돼요. 그런 사실 이렇게 뭐 연차라는 게 부담이나 어깨에 그런 게 많이 쌓이는 거니까. 그거 같아. 무한도전에서 브라질에 있는 김재동한테 형 집 쓰기로 했어. 근데 좀 생각해 본데. 여기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강병수 기자 우리 작가님한테. 근데 왜 목소리 방금 얘기했잖아 왠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 프로그램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날 것 그대로 이제 송출되는 것. 뭐야 둘이 왜 이렇게 합이 잘 맞죠? 그래서 앞으로 정혜주 작가와 함께 댓글 읽어주는 자들 앞으로 잘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요. 네. 박은진 작가는 이제 잊으시고요. 누구요? 누구? 방금 말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누구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무친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도 기대된다고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을 듣다 보니 보다 보니 댓글기가 더 궁금해지셨다고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네, 다이나믹 코리아. 사실 지난주는 뭐 다이나믹도 있고 이거 뭐 나발이고 그냥 트럼프, 바이든 대선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소소하면서 재밌는 이야기 또 빡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무친 뉴스 브리핑! 네, 첫째 소식 우리 정유럽 기자 준비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대로 아주 소소하지만 재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해야죠. 거창한 뉴스만큼 열받는. 빡치는. 그렇죠. 원래 이런 게 더 빡칠 때 많아요. 이거 의외로 댓글 엄청 많더라고요. 제목이요. 11월 10일에 나갔던 공용 체육시설 점령한 배드민턴 동호회 구청은 수수방관. 신지수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내용이 정말 간단해요. 서울시청에서 이제 정확하게는 구로구청이죠. 구로구의 매봉산이라고 있는데 그 등산로에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대요. 실내 배드민턴장이래요. 그래서 실내 배드민턴장이면 뭐 일반 시설보다는 조금 더 좋겠죠. 신경을 많이 쓰는 데겠죠. 서울시 예산으로 구로구에서 만든 건데 그 당시 서울시 예산으로 구로구에 만든 배드민턴장. 구로구청에서 만든 거죠. 구로구청에서 만든. 그래서 2013년에 구로구에서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만들었대요. 10억 8천을 투입했대요. 10억 8천억 원이 10억 8천만 원이 10억 8천억 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꽤 뭐 지역 자치단체 예산 치고는 뭐 배드민턴장 만드는데 10억이나 들어? 근데 실내니까 뭐 여러 가지 지붕도 있고 지붕 10억이래. 뭐 그렇게 들 수 10억이나 듭니까? 뭐 땅값만 해도 많이 이렇게 되겠죠. 10억. 예. 10억. 그렇게 만들었는데 시 예산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 배드민턴 동호회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쓴다. 그런 내용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배드민턴장. 서울시 예산이 10억 원 넘게 투입된 서울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시설입니다. 배드민턴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렇게 자물쇠로 잠겨 있어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출입할 수 없습니다. 시설 앞을 서성거리자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이라는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잠겨 있어서 오늘도 이용하신 거 아니에요? 클럽 회원들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말이 됩니까? 동호회가 몇 명인데요? 동호회가 한 10,000명 됩니까? 동호회가 어떻게 10,000명이 돼요? 구로구에 있는 무슨 배드민턴 인구가 10,000명이 안 되겠다. 10,000명쯤 되면 납득이 되잖아. 10,000명. 그러니까 1,000명. 특정 동호회에서 시 예산으로 지은 배드민턴장을 독점하고 있고 자물쇠로 채워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근데 이제 신지수 기자 말로는 다 제보가 막 들어오고 있대. 우리 지역도 고발해 주세요. 그래서 뭐 이게 굳이 이 지역 비단 이 지역만이 배드민턴장뿐이 아니라 뭐 우리 동네 테니스장이 그래요. 우리 동네 탁구장이 그래요. 더 열받는 건 이제 구청의 태도였는데 네. 계속 얘기해요? 네. 이게 이제 저 내용은 확실히 아시겠죠? 무슨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구청에 가서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따졌는데 구청에서 이 보도가 나가고 취재 과정에서 기자가 지적을 했더니 해명을 그렇다면 그 해당 동호회에게 이 배드민턴장의 관리를 위탁하겠다. 16일부터 해당 동호회가 이 배드민턴장을 관리하고 있대요.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위탁 경영을 맡기겠다 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갔는데 그 문제를 일으킨 그 동호회에 위탁 경영을 하게 그러니까 만들었다.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6조에 그 어떤 체육 시설의 관리를 특정 이제 뭐 뭐라 그러지? 동호회라고 그러니까 단체죠. 맡길 수 있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여러 가지 계약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수의 계약도 할 수 있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수의 계약을 한 셈이죠. 특정 동호회에 맡겼으니까. 그래서 그 동호회가 뭐 공지에 따르면 코트가 5개 있는데 시혜를 베푼 거야. 5개 중에 2개는 개방하겠다.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다가 이제 아예 그 정식으로 관리 책임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리포터의 좀 방향과 역행하는 조치가 나온 거죠. 이 동호회는 진짜 뭔데 그런 그러게 이 동호회는 그 자리에 원래 30년 동안 그 원래 실외 배드민턴장이었는데 30년 동안 자기네가 거기 이용해 왔고 물론 누구 땅이에요, 거기 땅이? 그 동호회 땅이 아닙니다. 그래. 그리고 우리가 구청에 이 실내 배드민턴장을 지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저 공간에 대한 좀 독점권이 있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 모양이에요. 우리가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준 거니까 우리가 30년 동안 이거 근데 무슨 배드민턴 동호회가 30년 된 동호회가 있어. 그리고 이거를 자물쇠를 채우는 식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뭐 이를테면 노숙자도 들어올 수 있고 관리가 안 된다. 그다음에 막 밤중에 들어와서 음주하는 분도 있고 불가피하게 자물쇠를 채워놔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호회에서 관리를 해줘서 그동안은 묵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구청이 그렇게 해명을 했대요. 동호회에서 필요한 관리를 해주니까 냅뒀는데 기왕에 이런 취재가 들어오고 문제가 됐으니 아예 관리를 맡겨버리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위수탁 계약을 조례에 따라서 맡겼다라는 게 서울 구로구청의 해명이었대요. 그 KBS 유튜브에 성리님이 경기도 계곡을 상인들이 무단 점거한 거랑 비슷하네요. 어쩌면 이 상황과 비슷한 일이 다른 곳에서도 무수히 많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지수 기사한테 지금 제보가 계속 쏟아오고 있습니다. 여기 클리앙이랑 다음 댓글 우리 작가님 읽으시죠. 클리앙의 일산 네이마르님이 이분 엄청 조기 축구다. 선수지 네이마르. 네이마르인데 일산이네. 네? 우리 동네 족구장도 야 네이마르 야 일산 네이마르가 족구를 하시네. 족구도 할 수 있죠. 족구할 수 있죠. 우리 동네 족구장도 지자체가 만든 공용시설물인데 동호회가 자물쇠 잠궈놓고 독점합니다. 시민 복지를 위해 만들어놓고 왜 저런 거 방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다음에 하루님이 충남 서산도 저런데 또 하면 된다님이 인천 미추홀체육관도 비슷합니다. 연합회 회원과 일반인의 사용 방법이 다르고 차별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전국에서 지금 제보가 출하는 거네. 답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 보편적인. 그러니까. 작가님 미추홀 쪽 살지 않습니까? 저요? 저 완전 반대편에 살아요. 아 그래요? 인천이 미추홀이 아니야. 인천 미추홀.
계양고. 윤상현 아니 내가 군대를 거기서 나왔다. 아, 뭐. 4.8대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본부의 주식 어찌 될라다님은 이 기사 나오기 전에 지난달에 시에서 만든 동네 배드민턴장 왔더니 동호회가 장악했네요 라면서 글을 남기고 이분 또 성남이었어요. 여기 보면 성남 그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나 봐요. 빈번한가 봐요. 빈번한가 봐요. 아니, 뭐 지금 여기 족구장도 나오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탁구장이 꽤 많더라고요. 뭐 하여튼 탁구장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례들을 보도해달라는 메일이 계속 오고 있대요. 이 문제는 그러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다 공통된 어떻게 보면 문제잖아요. 근데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슬기롭게 한 그런 사례는 없나? 그 구청에서 이런 군의 공공시설이 많잖아요. 관리를 하려면 이제 관리 인력을 그렇죠.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인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구청의 고질적인 해명 매번 이제 똑같은 해명인데 누가 관리하냐. 그러니까 뭐 3명 정도 전담 인력이 있어야 이제 그걸 돌아가면서 관리가 가능한데 그 사실 뭐 그 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워낙 뭐 구만 해도 크잖아요. 그쵸. 이런 배드민턴장 같은 시설이 얼마나 많겠어요. 체육 시설만 해도 뭐 여러 종류가 있을 거고 그걸 일일이 다 관리 인력을 파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많이 쓰는 데에다가 맡기는 게 여러모로 비용이나 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겠죠.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좀 웃긴 게 특정 시간대만 뭐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 어떻게라도 이게 이해가 될 텐데 아예 자리를 이렇게 딱 여긴 우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 아무리 관리한다고 해도 그게 말이 돼요? 사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계 코트를 독점할 권한은 없죠. 어디에도. 그러니까 이게 출입구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렇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든. 그건 좀 제가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예 계속 그러니까 우리 동호회가 할 때만 연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개방을 하는데 그 기간 내내 우리 동호회가 관리를 하고 대신에 우리가 코트 그 안에 들어가면 코트가 5개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우리가 쭉 쓰겠다. 뭐 이 정도는 난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든 내가 이용할 수 있어야 이게 공공시설이잖아. 그치. 이거를 무슨 코트를 몇 개가 됐든 그게 어떤 동호회에 예속되는 거는 그러면 자기들이 그 돈 모아서 지어야지.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이 동호회 스스로가 뭔가 나서서 그렇지. 바른 마음을 갖고 넓게 이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홍익인간의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생각만이 놉시다. 유일한 해결책인 건가? 구청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넘겨버렸는데 아무튼 근데 많은 분들이 화가 나셨어요. 여기 네이버랑 다음 유튜브 댓글 강병수 읽으십시오. 네이버의 KJM4 땡땡땡땡님께서 야 저걸 10억이나 들여서 지었다고? 또 다음에 데저트 이글님께서는 야 세금 11억을 한낱 동호회한테 쓰라고 건물 지어져 버리는 클래스! 대단하다. 클래스. 또 KBS 유튜브의 람다오퍼님께서는 저거 짓는다고 끝이 아닐 텐데 시설 관리비라던가 유지비 같은 것도 전부 세금에서 빠져나가지 않나? 야 그러니까 또 이 댓글 들으니까 또 진짜 이게 그렇죠. 네. 이게 다 우리네 돈으로 하는 건데 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뭐 이게 아니 이거 들으니까 또 사고가 유연한 거 유연한 사고. 그렇게 선배처럼 답을 정해놓고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댓글에 보면 정유럽 기자 같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자기 의견만 옳다고 막 그런다고 고집 피운다고. 제가 언제 그랬어? 그거 힙합. 그날은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혼났는데. 다음 우리 KBS 유튜브에 하임일상 토이푸들 하임님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거다. 나태함과 귀찮음이야말로 공무원 3대 덕목 중에 하나지. 다음에 말금님이 지자체 공무원이 방관하는 이지강된 거다. 관련 공무원 처벌해라. 본질을 보는 자님이 철밥통 소리 듣으시면 이런 거 관리.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만 하고 있지 말고 동네 공무원들 돌아가면서 관리해라. 세금 내는 국민들은 코로나로 피와 땀 흘리면서 돈 벌어 세금 내는데 좀 진정한 공무원 소리 좀 들을 정도로 해라 하는데 이게 이제 공무원이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도 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 구청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구로구청뿐이 아니라 지금 뭐 다 이런데 근데 이거 10억 들어 이거 지을 바에는 9억 들어 짓고 1억으로 이거 관리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제 저기 꼭 공무원이 직접 관리할 뭐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 동네에 계신 뭐 어르신들이나 그러니까 일자리 계약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노력은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그냥 오래 싸웠던 되니까 얘네가 잘할 거야라는 식으로 넘겨버리는 거는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해 일어나고 있다면 뭔가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뭔가 문제 해결을 하려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안 드는 거죠 지금. 이게 뭐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9억 들여서 천장 조금 구멍 좀 뚫고 지어서라도 1억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천장 왜 뚫어? 그 9억으로는 10억짜리에 실내를 뭐 10%밖에 못 찍으니까. 위에 살짝 판테온처럼 뚫고. 이거 아니 뭐 좀 물 새고 그래도 그게 사실 맞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 모두의 돈으로 지었는데 일부밖에 못 쓴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않나요? 네. 이렇게 전국적인 문제. 아까부터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가요? 편집하겠습니다. 자, 근데 내 거를? 네. 양아치구만. 그래서 이런 음모론을 제기한 분들 계세요. 작가님의 클리앙 다음 댓글 읽으십시오. 네, 클리앙의 백넘버님이 지역 유지들과 관이 깊은 관계에 있을 거예요. 저희 시에서도 한번 난리 난 적이 있는데 저희는 테니스 협회였습니다. 다음에 VITRIOL2님이 저런 동호회 사람들이 단체장 선거에서 엄청 중요하니까 그렇게 운영하시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구청장님? 뭐 이런 킹리적 가심. 네. 그 동호회 사람들의 표라도 더 땡기기 위해서 구청장이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킹리적 가심을 하는 분도 계세요. 자, 근데 아까 제 말대로 뭐 이 관리를 하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에 한호연님이 그 대안이 뭐냐? 뭐 동호회와 독점은 안 되겠지만 개방하면 생기는 문제도 많은데 언론이 말이야, KBS가 말이야, 비판만 하고 말이야, 대안이 없단 말이야. 24시간 열어봐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특정 시간 담당하는 관리는 더 할 텐데. 그럼 또 누가 할까요? 권한을 책임만 지라고 이렇게 대안 없이 문제점만 지적하니 KBS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10억 주고 짓고 할 바에는 9억으로 지는 다음에 1억으로 관리하는 게 안 낫겠나? 그거는 김 기자 생각이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드러내서 이제 알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안은 이제 공무원분들이 좀 고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의견 해결 방법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 있어요. 강병수 기자 좀 읽으십시오. 네이버의 MANK 땡땡땡땡님께서 전국적 이런 곳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전수조사하고 불법 사용료 구상 청구하세요. 또 클리앙의 에트레유님께서는 국가 땅이나 세금 들어간 체육시설은 위탁 관리를 하더라도 인터넷 예약제 같은 거 열어놓게 해야. 그러네요. 사실 뭐 아무리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30년 동안 채웠으니까 그건 좀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분노하실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이런 거 좀 뭔가 해결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답까지 드리긴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자, 여러분 요 주변에 이런 일들 많이 있으시죠? 뭐 이런 게 앞으로 이슈가 좀 되면 또 지자체에서 또 어느 정도는 또 신경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아이템은 강병수 기자가 준비했죠? 어떤 아이템입니까? 저는 이 고 서지훈 간호사 산재 인정 태우문 업무상 재해라는 기사를 김지숙 기자가 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태움이라는 정말 듣기만 해도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한 간호사 업계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어떤 한 업계 내부 은어거든요. 사실은 어떤 괴롭힘, 간호사에 대한 엄청난 괴롭힘을 뜻하는 내부 은어인데 이제는 우리 사회 많은 분들이 태움 하면은 다 아실 정도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태움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거의 다 아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다 보니 야 이게 도대체 우리 사회에 지금 얼마나 해묵은 문제인 건지 얼마나 반복돼서 일어났었던 문제인 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태움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말 죄가 될 때까지 사람을 괴롭힌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간호사들끼리 은어로 쓰는 말인데 정말 진짜 막 심신이 쪼그라들고 타들어가서 죄가 될 때까지 괴롭힌다 해서 태움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데 이 지난해 1월에 이 태움으로 인해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서지훈 간호사 당시 이제 서울의료원에서 근무를 하던 간호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산업재해로 인해서 업무상으로 뭔가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고 이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판정이 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은 기사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태움이 선배 간호사들이 후배 간호사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기자도 없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그렇게
사람의 생명이 뭐 오가고 그런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긴장감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데일수록 네. 그런 이른바 군기라고 하잖아요. 군대 기합 주듯이 그런 어떤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장치랍시고 이제 그쵸. 사람을 괴롭히고 네. 막 갈구고 이제 그런 것이 되게 당연한 문화인 것처럼 맞습니다. 기형적으로 커지고 극대화되는 그런 괴롭힘 문화죠, 사실은. 네, 이게. 완전 괴롭힘 문화죠. 여기 근데 뭐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있긴 한데 특히 우리나라 간호사에 있었던 그런 문화를 태움이라고 본인들끼리 그렇게 불러왔고. 네, 뭐 대한간호협회가 2018년에 한번 태움의 유형에 대해서 어떤 유형이 있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주로 가장 흔한 태움 유형이 뭐 고함과 폭언, 그다음에 뭐 험담이나 뭐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비웃음거리로 삼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업무가 과중한 뭐 예를 들면 업무가 숙달되지 않은 신입 간호사를 일부러 업무가 엄청 과중한 곳으로 보내가지고 실수를 연발하게 한 다음에 뭐 질책을 심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그러니까 괴롭힘을 위한 정말 이 집에 하는 거 이 집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들어오려면은 네가 이 정도는 견뎌내야 돼. 뭐 이런 뭐 통과 되게 유치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즘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환자한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네요. 환자에게도 피해가 가는 아까 강병수 기자 말대로 뭐 일부러 숙련 안 된 간호사를 힘든 일을 시키면 그 힘든 일이 다 환자랑 연관될 일일 텐데. 이게 진짜 나쁜 문화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업계에서 이런 용어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그 전부터 굉장히 횡행하고 있었던 건데 결국에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크게 돼서야 이게 진짜 잘못한 거야 라고 뭐 문제로 지적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안타깝죠. 자, 네이버 댓글 우리 작가님이 좀 읽어주시죠. 네이버의 프란땡땡땡님이 옆에서 지켜보면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을 저렇게까지 갈구나 그런 생각이 든. 예를 들면 A가 마음에 안 들면 걔가 하는 모든 거에 트집을 다 잡음. 물컵을 씻어놓으면 왜 씻어서 안 뒤집어놨냐.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다 시비검. 특히 병동 3교대 간호사는 업무량만 해도 고통인데 태움까지 당하면 자살 안 하는 게 장할 정도로 괴롭힘. 네. 덕후의 익명님이 내 동생도 태움 때문에 그만둠. 트라우마 생긴 듯 자다가도 깨고 그래. 얼마나 끔찍하게 괴롭히면은 이런 말이 나올까.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본 분들 이야기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서지훈 간호사는 그래가지고 이거에 시달리다가 본인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이죠. 맞습니다. 가족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를 보면은 뭐 무서운 분위기 때문에 일 못하겠다, 뭐 너무나 외롭고 서럽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고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엔 이제 본인은 장례식장에 이 의료원 사람들은 좀 못 오게 해라. 그러니까, 진짜 그게 얼마나 진짜 사람이 마음이 맺혔으면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업무상 재해도 재해인데 이렇게 괴롭힌 사람들 잡아가지고 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연욱 기자 여기 다음 뽐뿌 네이버 댓글 보십시오. 다음에 안잘년이 졸려님께서 직장 내 괴롭힘에 가담한 사람들도 엄중 처벌해라. 먹고 살려고 회사 갔는데 집단 괴롭힘이라니 어처구니 없는 병원이네. 뽐뿌의 재즈 힐님이 이 판결을 근거로 괴롭힌 것들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안 될라나. 네이버의 CHN땡땡땡님이 엄연히 가해자가 있는데 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지 가해자로부터 책임을 묻고 피해 보상을 받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맞는 거지 법이 좀 이상하다. 이 가해자들은 뭐 처벌 같은 건 있어요? 이게 사실상 지금은 이제 이런 거 처벌을 하려면 원래 같았으면 이제 근로기준법에 노동자가 문제가 있는 상태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뭔가 처벌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이걸 적절하게 좀 처벌을 할 만한 조항이 없고 그래서 고용주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처벌할 만한 조항이 없고 그래서 실제로 이 서지훈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당시 관리 간호사에 대한 경징계 정도로 이제 사건이 좀 종결이 됐다고 하고 또 실제로 또 다른 문제점 하나는 뭐 이런 가해 사건이 있을 때 신고 접수 주체 그리고 이거에 대한 조사 주체 이게 같은 사용자로 돼 있어가지고 제대로 어떤 조사나 그러니까 신고를 제대로 안 되겠네. 그렇죠. 신고를 맘대로 하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조사 역시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이런 구조적인 맹점이 지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안 되나? 그걸로 지금 이제 변해가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본인이 받으면 또 밑에 좀 하고 싶죠. 그렇죠. 이게 사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딱 안 좋은 문화가 이제 계승되어 온 거잖아요. 대물림 진짜 대물림되어 온 거잖아요.
이런 거 왜 하냐? 근데 이런 댓글 있어요. 클리앙의 좋은 날 왔으면 님이 간호사 업무 강도도 너무 높아요. 그래서 신입이 실수 안 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겼을 겁니다. 아마 간호사 수를 높여가지고 인력 충원하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라고 하셨고, 루리베 롱심 칠라면, 이분 북한 분인가 봐요. 태움이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이란 건 진짜 개소리지. 그냥 니들이 괴롭히고 싶어서 그런 거야. 네이버의 소토 땡땡땡님은 교대 근무 없고 업무 강도 낮고 칼퇴하는 꿀 직장에서도 인성 못 돼먹은 것들은 빅5 못지않게 태워요. 결국 인성 문제다. 병원 얘기군요. 일단 근본적으로 변하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구조적 해결책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한 거죠. 이 내부적으로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이게 진짜 안 좋은 문화고 내가 당했다고 밑에 사람한테도 해야 해라는 그 마인드를 버리는 게 1차겠지만, 이게 사람이란 게 좀 그런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뭔가 막 업무적으로 너무 쪼이고 이러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안 해야 될 행동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간호사분들이 하는 역할의 어떤 되게 중요성, 이게 사실 병원에서 치료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의사 선생님들보다 이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맞아요. 케어받는 게 훨씬 중요하고 많아요. 많죠. 네. 더 훨씬 긴 시간을 그렇죠. 함께 있고 하니까. 근데 우리 이 통계 자료를 하나 가져봤는데 국회 보건복지 소속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간호사의 근무조별 1인당 환자 수가 16.3명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12개국, 그다음에 미국 평균인 8.8명. 2배네? 2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 강도가 그때 우리 왜 매번 뭐였었지? 그 요양병원 뭐 이런 거 할 때도 느꼈지만 이 수치, 그러니까 명수 수치가 2배가 일어나면 사실상 업무 강도는 3배, 4배 그렇죠. 훨씬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이런 환경에 심지어 어떤 신입 간호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는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클리앙의 좋은 날 왔으면 님이 인력 충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은 이제 아예 다른 차원으로 정말 필요한 말씀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랑 태움이랑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 같지 않고 태움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단호하게 혼내고 눈물 쏙 빠지게 교육하고 이런 거랑 그쵸. 그냥 괴롭히고 사람 진짜 완전 등신 만드는 거랑은 네. 다른 거 본인들도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 보시는 분 중에서 뭐 군대에서 후임 사실 괴롭혀본 분들 계실 거예요. 또 그리고 학교에서 또 정현욱 기자가 직장에서 저 같은 후배 기자를 괴롭히고 그런 갈구고 이런 사람들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근데 본인이 알아요. 이거는 과한 거다. 맞아요. 왜냐면 이건 진짜 교육이다라는 본인이 알아. 네, 내가 괴롭히는 거다랑 정말 이 후배한테 뭘 알려주려고 하는 그럼요. 거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좀 개개인이 이런 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은 걸 계기로 뭔가 이런 걸 하면 본인들이 알고 있어 이미 이거는 아니라는 거를.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좀 다 잡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이 기사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서주영 간호사님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게 2019년 1월인데 이제 그 당시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됐었죠.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엄청 오래됐네요. 예, 2019년 1월 지난해 1월이니까. 근데 정확히 1년 전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박선욱 간호사라는 분이 또 있으세요. 이분이 이제 2018년 2월에 극단적 선택을 했었고 그 당시도 태움이 엄청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 막 고쳐야 한다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1년 사이에 결국에는 또 한 분이 1년 후에 돌아가시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이게 비단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의 이야기는 이제 밖에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내부에서 지금도 여전히 그냥 진짜 막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죽는 이보다 못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고 엄청 간호사 업계 스스로를 좀먹는 문제라는 거를 조금 심각하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재로 인정되면은 이 태움 문제가 좀 근절되는데 좀 뭔가 도움이 되나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게? 일단은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자 측 입장에서도 이게 질병이라는 거, 예, 질병이라는 거를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말한 것처럼 명확히 잘못된 거 보상해줘야 되는 거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작가님은 주변에 혹시 간호사 친구 있나요?
저는 그 친구들은 별로 없는데 이제 뭐 여러 이제 전에 듣는 거 보면은 다들 이거 걱정하더라고요. 당장 입사를 해서 병원에 입사해서? 네, 병원에 가더라도 뭐 당장 이제 퇴원 같은 게 너무 심하다고 하더라라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뭔 짓이냐고. 입사하면은 뭔가 통과 의례처럼 꼭 거쳐야 되는 만연한 조직 문화인가 보죠? 그 간호학과를 나온 친구들은 당연히 태움이 있을 거라는 걸 기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그 조직이 좀 폐쇄적이고 조직 문화가 있으면은 통과 의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좀 겪어야 뭐 조직원으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거 되게 유치한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이 사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이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간호사분들 그러지 마시고 이 병원분들도 이런 걸 좀 근절하도록 좀 이런 거 생겼을 경우에 좀 단호하게 좀 대처를 해줘야 될 텐데 하지만 수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또 그 병원을 또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분들에게 또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해요. 또 원장들은 또. 그러니까 이게 그 사용자 책임도 진짜 조금 적절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려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병원은 연옥선이 말한 것처럼 보면 이게 주로 인정되는 게 무슨 이제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저하돼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됐다. 뭐 이런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했다는 거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진짜 어려운 수준까지 가는 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데 굉장히 큰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태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까지 이 간호사들이 이거를 정말 당연한 문제로 여기고 간호사업계에 횡행한 거라면은 정말 의료의 질을 낮추는 좋지 않은 문제인데 왜 이걸 해결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근데 이거 태움 언제부터 있었을까? 뭐 엄청 오래죠. 엄청 오래되지 않았을까? 언제부터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요즘 사회는 이런 거를 다 하나씩 없애고 정말 고쳐나가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뭔가. 자 마지막으로 우리 네이버 댓글 우리 정윤 기자 읽어주시죠. SJEJ 땡땡땡님이 아이 꿈이 간호사인데 한숨 나오네요. WLGN 땡땡땡님이 이런 거 볼 때마다 간호학과를 가야 되나 싶네요. 재수해서 다른 과를 가야 할까 봐요. 하여튼 더 뭐랄까 좋은 분들이 간호사의 꿈을 가지고 제대로 노력해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존에 계신 간호사분들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가님 오늘 첫 출연인데 어땠습니까? 저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벌써 1시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녹화하는 시간도 엄청 빨리 갑니다 이게. 전치도인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1시간이라서 엄청 길잖아요. 근데 이게 대화가 끊기지 않고 계속 핑퐁 오가듯이 오가는 게 어떻게든 끌고 가는 게 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정신 없죠? 대화가 끊기지 않은 건 김기아 기자 혼자밖에 없어요. 작가님 다음번에는 좀 더 네. 많은 말을 해주기 바랍니다. 아니 말을 시켜야죠. 내가 시켰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팍팍 치고 들어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여기서 그 나오고. 틈을 틈을 그 틈을 팍팍 들어야 된다 이렇게. 배드민턴장 얘기하고 뭐 태움 얘기하는데 사실 너무 다 지당하신 말씀들이라. 되게 편들어 주시네요. 아니 되게 작가 편들어 주시네요. 아니 이제 우리 M은 잊은 건가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는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우리 KBS 슈퍼스타. 하면 누구야? KBS 기자원 박대기 아니겠습니까? KBS의 웨이팅 팍 박대기 기자와 함께 뜬금없이 바이든과 배터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고 주세요.